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한 번쯤은 만나보세요. 그 과정에서 나도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언제 어디에도 있구나 라는 감정을 오롯이 느껴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신입니다. 연인들 사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독이 되는 행동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람, 집착, 구속 등이 있죠. 오늘은 그중 이 집착이라는 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집착하지 않으려면 먼저 내가 도대체 왜 집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겠죠.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앞으로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연애와 이별을 어느 정도 해보셨다면 알겠지만 내가 연애하는 상대보다 비교적 더 괜찮다고 느끼고 있거나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 이런 경우 집착을 할 이유가 있던가요? 물론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항들만 보고 이렇다 100% 정의를 내리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더 사랑하는 쪽이 더 사랑받는 쪽보다 상대적으로 집착이 더 심하다는 건 사실이죠. 위에서도 말했지만 나보다 상대에게 더 높은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에서 이만한 사람 만나기가 힘들 때 집착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나보다 이쁘고 잘생기고 몸도 좋고 성격 좋고 능력이 좋을 때 또는 모든 능력이 평균치거나 그 이하인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누구에게 더 집착하겠어요? 답이 나오죠. 비교가 극과 극이었지만 더 쉽게 말하면 의뢰 연애를 하는 사람이 집착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럼 서로에게 독이 되는 이 집착을 없애는 방법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만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보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나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고 이런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은 어디에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마음가짐과 기분을 느껴봐야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존감과 집착은 꽤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집착이 심해질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예전에 내가 했던 집착이라는 행동을 나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들도 겪어봐야 예전에 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연애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을 많이 해봐야 알 수 있어요. 말로만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직접 느껴보고 실감한 건 깊이가 달라요. 이 부분을 체감하면서 아파도 해보고 초라해져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 연애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좋지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적어도 한 번쯤은 만나보기를 바래요. 그 사람 마음을 이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따뜻한 기분을 느껴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과분한 사랑을 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끊임없이 집착해 서로를 불행하게 하는 것도,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보기 전엔 느끼기 힘든 감정들이며 이는 곧 나의 집착을 없앨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그래도 나는 안 된다. 나는 힘들더라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보다 괜찮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다. 이 부분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바로 비참하게 차여보기예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비참하게 차여보기. 솔직히 연애는 웬만하면 서로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그게 능력이든지 외모든지 성향이라든지 애초에 집착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다는 건 상대가 나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뜻일 확률이 커요. 그렇기에 집착이 향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가기 힘든 겁니다. 집착을 해서 헤어진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집착을 하게 된다가 맞는 말일 거예요. 물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나 역시 좋은 사람이 돼서 그 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금상에 첨하겠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고 그 과정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하죠.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냥 자존심 상해. 이렇게까지 해서 만날 필요가 있나? 라며 결국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어찌해서 나는 노력할 수 있고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이제는 상대가 그걸 믿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여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고시생이야. 분명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믿고 기다려주는 건 상대의 몫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과정에서 날 두고 떠날 것 같은 사람이나 이미 이별을 말하는 상대에게 집착해봐야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면 안 되겠구나. 헤어지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이런 분들은 집착을 반복할 확률이 큽니다. 언제나 내 입장보다 더 좋은 사람을 원할 테니까요. 이분들의 집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비참하게 차여보기입니다. 집착도 어설프게 하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술 먹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집에 찾아가서 나오라고 또 전화하고 이런 식의 정이 떨어지지. 이렇게 어느 정도 하다가 어제는 내가 술을 많이 먹고 실수했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미안해. 잠시만 시간 내주면 안 될까? 보통 이런 식입니다. 적당히 정 떨어지고 슬슬 멀어지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싶다면 카톡이나 전화로 술을 먹지 말고 말하세요.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그냥 집에 가세요. 그리고 상대가 안 나와도 하루 종일 기다리세요. 그래도 안 나오면 밤새 기다렸는데 안 나오네. 내일 다시 올게. 그리고 내일 또 오셔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걸 3일만 반복하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연락이 와요. 차단을 해놓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연락이 옵니다. 그게 정 떨어지는 말이든 경찰을 부르기 전에 가라는 말이든 욕을 하든 달래든 연락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들어줬다고 해도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는 이어져도 오래 못 갑니다. 그냥 만나주든 연락을 보고 일십을 하든 내가 해볼 건 다 해보고 그 비참함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하지 말고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에서 정말 심한 말을 듣게 된다면 너 진짜 지겹고 정 떨어진다. 이런 정도의 말을 듣게 된다면 그제서야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이 정도는 해줘야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도 집착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내 위치를 알아가고 상대와 나 사이가 어떤지를 왜 이렇게 된 건지를 그때서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래도 못 느낀다면 글쎄요. 이 사람은 아마 평생 누구를 만나도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요약하자면 집착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보다 이해한다는 표현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선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한 번쯤은 만나보세요. 그 과정에서 나도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언제 어디에도 있구나 라는 감정을 오롯이 느껴봐야 됩니다. 혹시 상대가 나에게 집착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서 예전 나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집착하게 될 상대만 고집하지 마세요. 어쩌면 시작부터 끝이 정해져 있는 연애일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고 초라한 집착을 반복하지 말고 평생의 집착은 한 번으로 끝내시길 바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